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학교 안전교육에 대해 이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학교 생활안전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교 생활안전에 대한 내용 중에서요. 우선 과학 실험 학습 활동 중에 우리가 어떻게 안전에 대해서 이 조심을 해야 되느냐, 안전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인데요. 우선 이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과학 실험 학습 활동 중에 일어난 화재 및 폭발 사고가 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례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4학년이 이제 과학실에서 실험을 하는 도중인데 열 전도 실험 중에 실수로 책상에 알코올이 쏟아져 가지고 불이 붙어서 가까이 보던 한 학생의 머리카락과 상의에 불이 옮겨 붙어 머리나 목, 몸통에 2도 화상을 입게 된 이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알코올 램프를 많이 이제 실험 중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알코올 램프는 이 환한 이런 상태에서는 이 불꽃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 특히나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알코올 램프의 이 취급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고를 보면은요, 이 메탄올 불꽃 반응 실험 중에 메탄올, 그러니까 알코올 램프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런 메탄올인데요. 흔히 이제 메틸 알코올을 이제 메탄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알코올이 뭐 여러 가지 알코올이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에틸 알코올과 메틸 알코올이에요. 그래서 에틸 알코올은 우리가 먹는 소주 거기에 사용하는 이제 주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식용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 이 메탄올, 이제 메틸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죠. 이 메틸 알코올, 메탄올은 이제 주로 알코올 램프라든지 이러한 연료용 또 차량의 워셔액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메탄올입니다. 근데 이러한 메탄올이 흘러나와 가지고 불이 붙은 다음에 칼륨과 반응을 하게 되면 이제 폭발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폭발 반응에 대한 시범을 보인 후에 불꽃이 꺼진 줄 알고 메탄올 용기를 기울이면서 이러한 메탄올이 유출돼 가지고 이러한 불꽃이 옮겨 붙어서 얼굴 3도 화상 난 것이 2명, 그리고 10명의 부상자가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일어났던 사고와 비슷하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알코올에 불이 붙는다 하더라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특히나 더욱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실험실 화학약품 또는 여기에 대한 가스 중독 사고 사례인데요. 초등학교 과학실험 조교가 암모니아수, 그러니까 암모니아수라고 하면 우리가 이 재래식 화장실 가면 막 눈을 찌르는 이런 냄새,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주로 이런 냄새가 바로 암모니아 냄새거든요. 근데 이러한 암모니아를 희석하기 위해서 뚜껑을 열던 중에 갑자기 암모니아 증기와 액체가 분출돼 가지고 이러한 것이 눈에 들어가 가지고 심각한 이런 상처를 입게 된 이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모니아수가 우리 호흡기 내로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호흡기가 굉장히 크게 폐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흡기나 폐에 심각한 이런 후유증을 날 수도 있고, 또 눈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것에 의해서 심각한 이런 상처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에 대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방학을 앞두고서 한 학기 동안 사용한 약품을 정리하던 중에 역시 이런 조금 남은 암모니아수를 다른 병에 옮겨 담는 순간 암모니아 가스에 중독돼 가지고 졸도해서 병원에 입원한 이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 특히 암모니아수, 겨울철보다는 특히 여름철에 이런 것이 기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고는요.
초등학교에 손에 들고 있던 황산병, 이 황산이 이제 H2SO4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강한 부식성도 있고, 또 이게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일으키고, 또 우리 옷 같은 데 닿으면 이게 탈수 현상을 발생시켜 가지고 바로 이게 그 구멍이 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피부에 닿으면 아주 심한 화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피부에 닿아 가지고 화상을 입고 또 착용하고 있던 옷과 신발에 구멍이 나는 등의 큰 피해를 입은 이런 사고가 또 발생이 된 이러한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품을 암모니아수나 또 특히 황산뿐만이 아니라 또 염산도 마찬가지고 질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강한 이러한 그 산성 이런 것 등에 더더욱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유리에 의한 사고가 과학 실험 중에 많이 발생이 되죠. 왜냐하면 과학 실험 중에 사용하는 이러한 기구 등이 전부 다 유리 기구 등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비커라든지 또는 그 피펫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깨지는 이러한 그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 사고 사례를 보면 초등학교 과학실에서 과학반 실험 중에 알코올을 보관하고 있던 이러한 병이 깨져가지고 이 알코올에 의한 화상이 아니고 이 알코올을 보관하는 유리병이 깨져가지고 왼쪽 발가락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이러한 그 사례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례를 보면 초등학교 과학실험 조교가 비커를 갖다가 씻던 중에 비커가 깨지면서 검지 부분에 손등이 찢어져 가지고요, 이런 인대가 절단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인대가 절단됐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그 후유증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가게 되는 거죠. 또 잘못하면 회복이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유리 기구를 갖다 취급할 때는 더더욱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과학실험 학습 활동의 사고의 원인을 보면은요, 우선 그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그 교사들이 수업 준비의 부족에서 오는 사고도 많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이러한 수업을 하기 전에 이러한 것에서 올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안전교육을 미리 시켜야 되는데, 이런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는 이러한 것이 이러한 사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됐다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약품 및 실험 도구에 대한 관리 소홀에서 오는 이러한 사고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용하는 약품들, 또 이러한 실험 도구들, 이런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학생들은 보면은요, 주로 방심과 부주의에서 오는 이런 사고가 많습니다. 또 이러한 그 실험을 하면서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초등학교 중학생들 특히. 그래서 이러한 그 초등학교 중학생들의 이런 장난치지 않도록, 또 지도교사나 조교에 특히 그 지시를 따르도록 사전에 철저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지식의 부족, 이 실험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오늘 사용할 이러한 약품 등은 이러이러한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알고서 그걸 약품을 취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니까 이러한 지식의 부족으로 해서 오는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험 조작의 미숙에서 오는 이런 사고가 많죠. 그래서 이런 실험 조작할 때는 반드시 교사의 지시를 따르고 또 교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또 교사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이런 것이 충동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또는 호기심에서 그러한 그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해가지고 오는 이런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사나 학생들은 이러한 점을 유념을 해가지고 이러한 그 과학 실험 학습 활동을 진행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 실험 학습 활동의 기구의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알코올 램프입니다. 이 알코올 램프의 사고가 상당히 많죠. 자, 우선